자, 6번째 테마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동기 전래죠. 청동기 전래 신청이 그랬다 그랬죠.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 전래가 되었다. 본격화는 1500년경부터 본격화가 되었다. 신청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나라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국계통하고 다르다 그랬죠. 북방계통은 기본적으로 청동의 구리에 구리 플러스 주석 플러스 아연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구리, 주석, 아연이 들어가는 게 북방계통이에요. 그리고 북방계통은 동물 장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계통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계통은 구리하고 주석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계통과 다르다는 것. 어디서 왔다? 우리 청동기는 북방계통, 북방스키토 시베리안 계통이다. 청동기 제작과 관련해서 전문 장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녹는점이 1000도씨 정도 돼요. 이렇게 불을 다뤄서 1000도씨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적인 장인이 등장했다. 청동기 제작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녹는점이 높아서. 청동기 시대 사이를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청동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를 지나고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거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은 이걸 축척을 하겠죠. 사유재산이 축척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을 축척하게 되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겠죠.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뺏고 뺏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청동적 무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전쟁에 의해서 이긴 사람들은 군장이라고 자기 스스로 군장이라 칭했고 드디어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해서 선민사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다. 잉여 생산물에 대한 축척이 발생한다.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이것을 빼앗고자 해서 정복전쟁이다. 청동기 무기가 결합됐다 해서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와 지는 자 계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군장이라는 계급이 발생하고요. 이긴 사람들, 군장들,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자손이다. 선민사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청동시대 도구 볼까요? 거친 무늬 거울. 청동시대에 거친 무늬 거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우리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다 출토되었답니다. 어떻게 생긴지 볼까요? 비파 모양의 청동 동검을 말해요. 비파 모양의 청동 동검인데 이게 청동시대에 나왔다.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출토가 되는데 좀 구별을 지어줘야 될 게 철기시대에 들어가면 이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 가늘새, 그래서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세형 동검은 청천강 이남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세형 동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 세형 동검은 청천강 이남 쪽에서만 발견. 둘이 구분지어서 알아두시라는 거. 우리나라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북방계통은 호랑이 말 이렇게 동식물이 장식된 장신구가 있다는 거죠. 토기, 청동기 시대 토기는 기본적으로 민무늬 토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 산간 구림 지역에서 살았다 그랬죠. 산간 구림 지역의 흙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갈색이에요. 산에 가서 땅을 봐봐. 땅의 흙은 다 갈색이지. 신석기 시대는 바닷가에 살았다 그랬죠. 뻘을 파보면 기본적으로 회색이야. 그죠? 그래서 청동시대 때 나오는 그 무늬의 토기 모양새는 색깔은 기본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도 갈색, 여기도 갈색이죠. 그래서 민무늬 토기는 기본적으로 갈색이다. 미송리식 토기가 보이고 공기리형 토기가 보이고 구멍무늬 토기가 보이고 성무늬식 토기가 보이죠. 이 토기의 종류는 전부 다 민무늬 토기예요. 기본이 다 민무늬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서 갈색을 띠고 있다는 거.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화분형 토기가 들어와요. 팽이형은 그 아래쪽이 조금 팽이가 홀로 쓰지 못하잖아. 팽이형은 좀 뾰족하겠죠? 화분형이 들어옵니다. 산악적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다 보니까 아래쪽이 좀 평평해야지 그릇이 편하잖아. 쓰기에 편하잖아. 그래서 화분형이 들어온다는 거. 편편한 화분 모양이 드디어 민무늬 토기에서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빗살 무늬 토기에 화분형이 들어온다 이 말 맞을 것 같으니까요.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 화분형은 민무늬 토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빗살 무늬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에서 평북의 평안북도에 있는 미송리에서 발견된 톡이라는 거예요.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 그림으로 봐야 돼요. 자, 미송리 식톡이자 이렇게 해서 쭉 오므라들고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간 이 무늬들이 집선무늬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미송리 식톡이. 자, 민무늬 톡이죠. 아무런 무늬가 없죠. 민무늬 톡이. 아까 전에 송국리식 톡이가 나왔죠. 송국리식 톡이도 민무늬 톡이랑 거의 비슷하죠. 송국리식 톡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무늬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 볼 때 같이 볼까요? 자, 반달 돌칼.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죠. 반달 돌칼. 이쪽에 칼날이 있어서 이게 벼이삭 자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선돌, 서 있다 그러죠. 서 있는 돌에서 선돌, 큰 돌을 세우는 거죠. 선돌이에요. 그 다음에 고인돌 양식을 보는데 이게 북방식을 그 탁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탁자 형식이라고 그러고요. 고인돌이 있는데 이게 남방향인데 이걸 보고 바둑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 정확히 익혀두셔야 돼요. 고인돌 북방식은 탁자 모양처럼 생겼다. 남방식은 바둑판처럼 생겼다. 바둑판식. 자, 미송리 식톡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아까 전에 무늬는 집선무늬라 그런다. 기본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 송국리 식톡도 보셨죠? 자, 간계 공기령도 민무늬 톡이라고 그러고요. 분홍무늬 톡도 민무늬 톡이라고 그랬습니다. 평북 간계 공기령, 평북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류로 이렇게 명칭이 나오니까 딱 명칭으로 해서 물어보면 명칭이니까 이 명칭을 잘 알아두시라는 거. 자, 붉은 간토기가 나오네요. 붉은 간토기. 자, 청동기가 어떻게 생겼죠? 청동기. 자, 구리는 기본적으로 청동은 약간의 붉은 기울을 띠죠. 톡이 아까 전에 봤죠. 민무늬 톡이도 기본적으로 산악지역에서 나오니까 산악지역의 황토색, 그러니까 약간의 붉은 간토, 붉은색을 띈다고 그랬죠.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붉은 간토기를 띱니다. 붉은 간토기라고 해서 붉은색이 띄고 있어요. 그렇다면 철기시대 때 나오는 건 검은 간토기가 나오거든요. 철기시대 때는 검은 간토기가 나오는데 우리 철제가 살짝 검은 색깔 띄고 있죠. 그래서 검은 간토기는 철기시대 이렇게 한 겁니다. 갈았다고 해서 간토기예요. 드디어 벼농사, 쌀농사가 시작되는데 언제냐?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가 청동기 시대였죠. 청동기 시대 때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밭농사 중심이다. 왜? 어디서 살고 있어요? 산간 무릉 지역에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밭농사 중심이고 쌀농사 시작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쌀농사, 벼농사가 시작되고 있다. 전문 단위 등장했던 아까 전에 봤고요. 배산 임수형 집살이다. 이거 보셨죠? 배산 임수형. 자, 산을 등졌다. 산을 등지고 앞쪽에 물이 흐른다. 그래서 배산 임수형 집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전체적으로 특징을 한번 쭉 모아봤어요. 신청이가 스키를 계산했어요. 거미민피가 그 스키를 타고 쌀배달 반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건강한 붉은 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죠. 공구가 아주 좋구나, 스키가 아주 좋구나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둠차 따놨으니까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자, 반달 돌칼 아까 전에 보셨죠? 벼이삭 자르는 거 모양새 보셨어요? 바퀴날 돌칼. 바퀴날 돌칼도 똑같아요. 바퀴처럼 생겼어요.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는데 끝부분이 날이 세워졌다는 거. 홈자기 한번 볼까요? 이게 홈자기예요. 자, 끌이죠. 우리 지금 현재 목수들이 쓰고 있는 끌처럼 생겼죠. 홈자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홈자기. 자, 나무를 벨 때 쾅쾅쾅 쳐서 나무를 베기도 했겠죠. 땅을 개간할 때도 썼다는 데서 홈자기. 청동기 시대 때 무덤 봅니다. 무덤. 자, 청동기 시대 때는 무덤들이 돌무지, 돌널 무덤, 고인돌이죠. 고인돌부터 볼게요. 우리 고인돌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산동, 일본 지역에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고인돌은 자 정치 권력자의 자 무덤이죠. 고인돌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되느냐? 고창, 하순, 강화죠. 그래서 강하고 그러죠. 강하, 하순, 고창. 그래서 강하다 할 때 강하고 그러죠. 이 위치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군데 있는 고인돌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어디에? 강화도, 하순, 고창 이렇게 하는 거죠. 강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모두 쳐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탁자식은 아까 전에 북방식이라고 했어요. 북쪽에서 많이 발견된다. 탁자식, 북방식, 바둑방식은 남쪽에서 많이 발견된다. 남방식. 그리고 개석식, 아까 안 보셨죠? 개석식은 뚜껑 개자요. 덮을 개자에서 뚜껑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쭉 아래쪽에 다 이렇게 깊게 파고 나서요. 그냥 돌로 뚜껑으로 확 덮어버리면 돼서 뚜껑식 덮을 게 개석식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고인돌 중에 가장 많다 그러죠. 갑자기 개석식 고인돌 그러면은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인돌 중에 가장 많은 형식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개석식이야. 언제쯤 한 번쯤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탁자식, 북방식이 좀 두들겨 나왔었습니다. 왜 이게 나왔느냐 보세요. 자, 그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낼 때 이게 이거거든요. 미송유식 토기가 고조선은 세력 범위에 일치한다. 거친문이 그다음에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어떤 고인돌이냐? 탁자인 고인돌이고 이 탁자인 고인돌은 자 북방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고인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바꾸기를 하죠. 자 바둑판식 고인돌이 이렇게 고조선 세력 범위에 일치한다. 말 틀린 거겠죠. 북방형이 맞죠. 탁자형이 맞죠. 오케이? 바둑판식이나 남방형, 개석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파형, 팔조법금에서 이걸 외우시는데 어떻게 외우시느냐? 여기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이것도 쳐놨어요. 우리 가수 거미 이쪽에 동명이 있냐? 자, 가수 거미에 팔을 쥐고 부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거미 팔 쥐고 부탁해서 거친문이 미송리식, 팔조법금, 비파형 동거,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북방형도 탁자형이다. 여기 잘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외우세요. 자, 강의를 들었으니까 좀 더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거미 팔비고 부탁 이걸 외우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분들이 어디서 산다 그랬죠? 산간 부릉 지역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밭농사 중심이에요. 밭농사 중심인데 7세기 8,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에 벼농사가 들어왔다. 수전 농업이 등장하는 건 철기 시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전, 자, 물이 통하는 전이라 이거죠. 밭전자죠. 물이 통하는 논밭이라는 겁니다. 수전 농업은 철기 시대에 들어온 거고요. 자, 사냥이나 고기잡이가 이제 드디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 돼지, 소, 말 등 가축을 사육하는 거죠. 이제 목축이 더 증가하는 거겠죠. 신석기, 구석기는 기본적으로 사냥이나 고기잡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청동기 들어오면 가축 사육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반달 돌칼 아까 보셨죠? 반달 돌칼 등 이제 농기구로 사용하고요. 갈아서 쓴다 그랬죠? 구석기 시대까지는 이제 갈지를 못했었고요. 자, 신석기 시대에 갈아서 쓴다 그랬죠? 간석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간석기가 다양해진다 그랬습니다. 청동제 농기구는 절대 등장하진 않아요. 이 청동이 굉장히 귀합니다. 귀하다 보니까 청동제 농기구는 등장하진 않고요. 어느 시대든 청동제 농기가 등장했다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그어버리면 됩니다. 여성은 이제 집안 일을 담당하게 됐고 남성은 농경과 전쟁을 담당하게 됐죠. 자, 힘을 쓰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부계 사회로 넘어갑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모계 사회라고 그랬어요. 신석기 시대. 여기 두 개 잘 알아두셔야 돼. 타나미가 자, 탄화된 쌀 있잖아요. 탄화된 쌀이 발견된 거는 자, 이 세 군데 요주 hunab리, 충북 부여 송국리, 서천 화곡리, 평양 남경에서 탄흥국 우리 흥국이 아저씨 알죠? 김흥국이 아저씨 동명이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탄흥국 자. 흥국이 아저씨가 화가 나셨어요. 탄흥국 화가 났다. 탄흥국이 아저씨가 화가 났어. 왜? 산에 갔다 와서 화가 난 거예요. 시브랄 산사나 에이 산에 갔다 와서 흥국이 아저씨가 살이 탔어. 그래서 시브랄 산사나 하고 욕을 하는 거죠. 탄흥국 화가 났다. 흥국이 아저씨가 살이 타서 화가 났다. 시브랄 산사나 하고 욕을 한다. 그래서 탄압이 발견된 곳은 hunab리, 송국리, 화곡리, 남경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시자국이 발견된 토기, 토기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는 자, 벽시자국 토기입니다. 벽시자국이 발견된 거는 자, 부안에는 자, 산자 돌림이에요. 자, 산사나 시브랄 산사나 그랬죠. 부안 소산리, 토산리, 부산 아치성 이 세 군데 각각 나눠서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디 벽시자국이니까 쌀면 벽시자국이니까 청동시대 때 유적이라는 거. 주거 형태는 대산 임수형이라 그랬었죠.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왜 그 산간 구름으로 다 이동했다 그랬죠. 청동기 자, 잉여 생산물이 생기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산 쪽으로 가서 자,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이동을 해야지만 이게 방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거 형태가 이제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산 구릉지대로 이동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칠학을 형성했다. 왜? 전쟁에서 지지 않으면 함께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 대규모 칠학이 드디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을 주변에 이제 대규모 대규모 형성된 마을 주변에 목체, 나무로 두른 자, 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토성, 흙으로 쌓은 성이라는 거죠. 환호, 도랑을 파는 거야. 방어 시설이 설치되었다. 물론 철기 시대도 이렇게 나타나긴 하죠. 왜 전쟁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청동 시대 때 이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마을 주변에 목책을 두르거나 토성, 환호 등 방어시설이 설치되었다. 이게 청동시대 때 이게 나와도 맞는다. 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방어시설이다. 그래서 맞는다는 거. 대규모 치락이 형성됐다. 맞는다는 거. 자, 농경생활의 발달로 해서 집단생활 규모가 확대됐다고 했죠. 자, 대규모 치락시설 전쟁에서 앉으려고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거야. 자, 집터 규모가 실질적으로 이제 4명에서 8명으로 이루게 됩니다. 자, 한꺼번에 많이 자야 되겠지. 많이 모여 사니까 많이 자야 되겠죠. 많이 자서 모여서 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직사각형 형태로 되는 겁니다. 4명에서 8명 정도 모여서 살라 그러면 둥그렇게 모여서 둥그런 신석기처럼 둥근 모양은 안 된다 이거야. 우리 직사각형으로 만들면은 쭉 길게 잘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많이 모여서 많이 자려고 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자야 되니까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는 것, 자 삶의 형태라는 거야. 실제로 삶의 형태가 방해된 거죠. 직사각형, 이건 직사각형을 보고 장방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 장방형 형태의 집자리 형태가 나온다. 살짝 집을 파준 반원집 형태. 그리고 움집을 세우는데 주춧돌을 사용했다. 주춧돌이 뭐냐면은 집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중심이 되는 돌을 하나 딱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주춧돌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다. 흔들리지 않는 돌, 주춧돌. 자, 주거용 집 외에 창고를 따로 만든다고 그랬죠. 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전북전쟁에서 이기면 뭔가를 쌓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잠자는 집 외에도 창고가 생긴다. 창고가 생긴다.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많이 모여 같이 사니까 자, 공동 작업 장소도 있고 공동으로 의식 장소도 생긴다.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자, 화덕은 자 한쪽 벽면으로 이동을 했다. 왜? 직사각형에서 많이 모여서 자야 되잖아. 4명에서 8명이 쭉 직사각형에서 쭉 모여 자야 돼. 그러면은 화덕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지. 발로 차면 불나 그잖아. 그래서 한쪽 벽면으로 화덕을 이동시켜 줬습니다. 저장 구덩이는 신석시대처럼 따로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자, 지상 가옥이 출현했기 때문에 한쪽 벽면을 밖으로 돌출시키기도 했다. 왜? 여기는 똑같아. 자, 신석시대하고 좀 다른 건 한쪽 벽면 밖으로 구덩이가 돌출됐다. 지상 가옥이 등장하니까 밖으로 좀 빼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언제부터? 정동기 때부터. 왜? 지상 가옥이 등장하니까. 이해하셔야 돼? 사회, 자, 사유재산자가 등장했다. 전쟁에서 자 이겼으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겼으니까 재산이 생겼다. 정복 활동이 활발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분장은 선민사상이다. 연결된다 그랬죠. 자 신성 지역이나 자 부족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선돌 아까 전에 큰 돌 봤죠. 돌을 세웠다. 선돌해서 고인돌과 함께 거서 큰 돌을 숭배하는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다 해서 거석 숭배 문화 선돌에서 나온다. 청동기 독특합니다. 돌 가지고 나온 것 돌돌돌 선돌. 청동시대 예술을 보겠습니다. 청동시대 예술은 자, 청동으로 만든 의식용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의식용 도구인데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죠. 말이나 사슴, 동물 모양새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하학적 문제도 들어갑니다. 청동기 시대, 자, 안각화가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안각화가 등장하는 건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각화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울주방구대 바위 그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울주방구대 그림은 독특하게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 때로 추정한다더라. 이런 설이 등장한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동기로 보고 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시기가 문제가 되니까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이 바위 그림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바위 그림의 내용이. 바위 그림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볼까요? 자, 울주방구대. 자, 방구가 똥물을 작사하죠. 우리 방구 끼면 똥물이 나오려고 해서 방귀가 똥물을 작사한다 해서 방구대 바위 그림에는 자, 여러 가지 동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냐? 거북이, 사슴, 호랑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물이 있고요. 작사에 꽂힌 고래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울주방구대 그림이에요. 고래 모양 있죠? 고래 모양에 막 작살 같은 게 꽂혀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작살에 꽂힌 고래 모양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 이거 어디 거? 방구가 똥물을 작사했다. 그래서 울주방구대 그림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경북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 그림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두 번째 중요한 것, 자, 양전동 알터바이 그림 가볼까요? 여기는 기하학적 문이야. 기하학적. 그래서 무늬가 막 동심원. 볼까요? 뭐 이상하게 생겼네, 그죠? 동글뱅이. 여기 동심원이 있네. 동심원. 그래서 동심원은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 뭐 십자형, 삼각형 등 여러 가지 무늬가 있다. 그래서 기하학적 무늬가 있다. 경북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 그림. 동심원은 태양 숭배한다는 거.
똑같이 기하학적 무늬가 많이 새겨졌던 거는 자, 017포리까지 017포리 그래서 다수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졌는데 양정동 알터바이 그림과 형태상 통한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방구가 똥물을 작사하고 연기, 양기를 불출한다. 연기, 양기를 불출한다 이거죠. 연기, 양기를 동원한다. 이렇게 해서 바위 그림의 내용까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 내용, 경북 양전동 알터바위 그림 내용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기하학적이다, 사실적이다. 여기 청동시대 집터 나왔네요. 자,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직사각형이 잔방향 쭉 길게 있죠. 청동기, 자, 청동기가 이제 의식어가 되는 거죠. 청동지 의기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척이 시대에 들어가면은 철기 사용하니까 청동제는 의기어가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청동기 시대 마치겠습니다.